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작심 비판하면서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직장인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됐습니다. 2017년 6.12%에서 시작해 이른바 문케어가 시행된 후 큰 폭으로 뛰더니 내년엔 7.09%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대비 건보료 비중이 7%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내년 월 평균 14만 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 7,441원을 내야 합니다. 초음파와 MRI 등 고가의 검사 비용을 건보에 부담시킨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은 악화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 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던 2018년만 해도 20조의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이후에 이것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10조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은 2028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급격하게 고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올리지 않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혹은 이 적용 범위도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개혁의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국민연금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요율을 낮추거나 혹은 또 기여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고갈이 빨리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전 적자도 또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비용은 주지 않고 혜택만 늘리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다 짐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이 주는 교훈이 아니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보험이나 복지제도를 지탱해 오면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그걸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다 하는 건 지나친 거라고 생각되고요. 건보재정의 악화의 주된 원인은 고령화 등 초고령화를 겪는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들어갔다면 그건 보완하고 걸러는 장치를 하면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보장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건보 보장률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확대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건보 보장률을 문재인 케어에서는 한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OECD 평균보다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OECD 평균 보장률이 73.5%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나 위치에 비춰볼 때 보건복지정책에 나아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보장률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건강보험액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보면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을 잇는 관통하는 정책은 바로 뭐냐면 이 보장률. 보장률의 그 증가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보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28년 되면 이것이 이제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고치자라고 하는 얘기이고, 더더욱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국민을 위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용과 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2017년 시행된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 남용 사례가 늘면서 관련 비용은 4년 새 10배가 뛰었습니다. 반면 외과, 소아과,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는 취약해졌고 지역 의료 불균형도 심화가 됐습니다. 문케어가 계속될 경우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무려 388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할 시에 사전에 재정 추계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재정 악화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뭘 해야 되냐면 감기 때문에 가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률, 그렇죠. 거기서 많이 가거든요. 쓸데없이 많은 뭐랄까 그냥 자기가 뭐 몇만 원 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게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부정수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 돈이 줄줄줄 새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60억 재산인데 7만 원 내요. 그다음에 그 장모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연루된 게 그거거든요. 부정급여, 부정수급한 거. 이런 쪽에서 새는 돈을 잡는다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지. 지금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 강하게 나온단 말이죠. 파퓰리즘이다 라고 해서 사실 보장률을 늘려서는 안 된다. 재정 안정성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문재인 케어가 지금 한 4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말도 많고 했는데, 나는 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이거는 손질하는 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의료 혜택 사각지대 있잖아요. 지나다 보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할머니들인데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행정적으로 미비했다,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는 건 좋아요.